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를 여러분들께 띄워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소신 있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군사력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 인구 절벽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여성 징병 이거 가능한가? 라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현실 그리고 우리 군 내부의 현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예 등등을 다 비추어서 아주 객관적으로 팩트를 동반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굉장히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모쪼록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구 급감 그리고 병력 자원 급감이죠. 군의 경계작전 민간 전환 검토 착수했다. 탄약창이 굉장히 큽니다. 충청도 모체 탄약창 있고 있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자, 이런 데를 군인들이 다 지키는 거 이제 앞으로 병력 자원이 모자라니까 여기를 이제 민간들에게 즉 PMC에 용역을 주는 건 어떤가라는 크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에 들어갔어요. 이거로 인해서 뉴스원이 4월 19일 날 보도를 했는데 자, 여기에 핵심적인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가올 2차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급감에 따라 2040년 장기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 군수부대 병력 효율화를 검토 중이다 라며 만약 탄약부대 경계 병력을 민간으로 전환할 시 사전에 구비되어야 할 선결 조건에 대한 연구라고 이번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라고 하며 자, 여기 핵심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입영 대상이 되는 병력 자원은 2020년 33만 4천여 명에서 2035년 22만 7천여 명까지 줄어들고 2041년부터는 약 13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현재 상비병력 50만 명 가운데 20% 수준인 10만 명 이상이 경계작전에 투입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 같은 규모의 경계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우리 병력이 50만 명이죠. 50만 명인데 2020년 지금 2024년이니까 더 줄었겠죠. 2020년에 33만 4천여 명 한 해에 병력 가용 자원이 근데 여기에서 또 면제받고 받고 하는 사람도 다 있죠. 그러면 33만 명 다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한 30만 명 또는 28만 명 들어오는데 그럼 뭐야? 우리 50만 명 해야 되는데 지금 복무기간 18개월이잖아. 이거 곱하기 2 해서 전부 다 그냥 집어넣어도 50만 명. 자, 그런데 3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는 22만 7천 명. 이걸 곱하기 2년을 해도 군복무를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을 해도 50만 명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41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20살이 훌쩍 넘어갔을 때 이미 확정된 거죠. 13만 명 이하로 급감한다. 그러면 이거 군복무를 이때는 36개월, 3년을 해도 39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지금 50만 명이라 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되니까. 그러면 4년을 해도 면제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군복무 앞으로 남성들 4년 해야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징병이 안 되면 모병제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아니 누가 직업군인을 합니까? 돈 많이 주면 합니까? 그래서 23년 12월 10일 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사들에게는 특별수당 많이 주고 어쩌고 해서 일반 부대 소위는 3,910만 원 연봉이 된다. 하사는 27년에는 3,761만 원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GP, GOP 이런 데 가면 27년에는 4,904만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 초급 간부, 하사, 소위 이런 초급 간부들도 이제는 중견기업 정도 준다. 그러니까 많이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MZ세대를 그렇게 모르냐? 라는 거죠. 왜냐? MZ세대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휴대폰 훈련 중에는 쓰지 마. 아니 휴대폰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금단 증상이 나오는데 그런 거 그리고 퇴근해서 워라밸을 즐겨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는 GP, GOP를 왜 갑니까? 자원해서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중소기업 인력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주변에 또 보면 직장이 없어서
집에서 빌빌 놀고 있는 젊은이들 많이 봅니다. 아니 쟤들이 가면 되는데 안 갑니다. 그런데 또 걔들이 PC방 또는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왜? 서서 휴대폰도 좀 보고 뭐 근무 시간도 자기가 정할 수 있고 하니까 거기는 또 가요. 그런데 공장 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MZ 세대다. 그래서 모병하면 된다? 웃기는 소리다라는 거고, 월급 몇 푼 올려준다고 모병이 될까? 이 24년 1분기에 통계가 벌써 나왔어요. 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육군 부대들이 지작사부터 수도군단, 1군단 해서 특전사, 군수사 등 쫙 부대들이 1분기에 부사관, 하사, 선발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딱 해보니까 지작사, 지상작전사령부 여기는 27.4%, 수도군단 38.5%, 3군단 36.4%, 특전사, 특전사 161%. 여기 왜 맞냐? MZ세대니까 그래요. 폼나니까 강철부대라는 이 TV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전사, 특수부대, 여기는 폼나니까 저기는 내 간다. 이왕 하는 거, 저기는 간다. 이건데 폼 안 나는 거, 동전사, 동원전력사령부, 교육사, 뭐 38%, 40%, 26%, 육군, 본부, 국직부대 이런 데는 11%. 여기밖에 안 나, 제일 폼 안 나니까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투데이가 4월 23일 보도했는데 올해 1분기 단기 복무 전환 임기제 부사관을 모집한 결과 계획 대비 약 63%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공군의 부사관 상황도 육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부사관에 대한 급여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처우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모병제 하면 저는 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징병이니까 너도 나도 누구든지 다 가야 되니까 군인 보면 군인이구나. 그런데 또 장교 보면 쟤는 장교구나. 또 부사관 보면 저 사람 부사관, 야 남들은 그래도 18개월만 하는데 저 친구는 그래도 4년이나 하려고 했구나. 참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일본 자위대가 어떠냐? 군인이다, 자위대다 이러면 쟤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모자라면 자위대를 다 지원했을까 하고 완전히 낮춰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모병제 되면 얼마나 할 데가 없으면 저 군대 갔겠냐? 저 어떡하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일본이 1억 2,5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자위대 정원 27만 명을 못 채웁니다. 지금 그래서 25만 명, 한 2만 명 부족해요. 계속 연예인 데려다가 광고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월급도 많이 주는데. 그리고 독일 인구 8,380만 명.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18만 4천 명을 못 채워요. 자기들 정원이 18만 4천 명 못 채워요. 모병을 하니까. 그리고 프랑스 6,800만 명의 인구인데 지금 병력이 20만 5천 명입니다. 적죠? 그래도 좀 많네? 아니에요. 여기는 외인 부대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19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인들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군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은 대한민국이 5천만 명, 5,1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전부 중장년층, 노년층이 거의 뭐 80%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인구의 80%인데 우리가 50만 명을 또는 30만 명을 모병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도대체 얼마를 줘야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돈 더 주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는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초고속 인구 급감. 여성 한 명당 출산율 0.72명. 정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는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0.55명. 서울은 그래도 거기 집 사고 하려면 굉장히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없어요. 0.55명.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계에 있을까? 우리 어릴 때 프랑스가 인구 부양 정책을 한다. 왜? 애를 안 낳아서. 그래도 프랑스 그때 1.5명씩 떼었어요. 그런데 2명은 돼 유지될 거 아니냐. 자, 이거였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이 결혼해서 2명이 되는데 2명은 낳아야 유지가 되지. 2명이 뭐 1.5명, 1.2명 이러면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는 아예 0.72명. 부부가 결혼해서 0.72명. 그런데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문제들이다.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경찰 치안 최고죠.
그런데 여성 73.3%가 범죄에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 얼마나 여성들에게 남자는 위험한 존재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나라. 그리고 남자 여자에게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봅니다. 미혼 남성의 41.4%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또 낮은 소득 때문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남자의 52%는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성은 상대 남자의 조건이 미흡하다 해서 3명 중에 1명이 32.5%가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11.2%는 경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한다. 여자는 상대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결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했는데 출산 조건은 또 뭐냐? 왜 아이를 안 낳냐? 아이 어떻게 하면 낳을 거냐? 물어보니까 여성은 1등, 파트너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 의사가 있으면 한다. 파트너의, 즉 남편의. 2등, 파트너의 공평한 가사 분담을 약속하면 한다. 출산한다. 3등, 파트너가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출산한다. 여성은 전부 다 파트너, 남편이. 남편들은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출산하겠다. 2등은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면 출산하겠다. 왜? 애가 있으면 돈이 아무래도 더 많이 드니까. 3등,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하면 출산하겠다. 남자든 전부 다 내가 준비되면 출산하겠다. 여자는 남자가 준비되면 하겠다. 와, 참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이 출산율, 모병 이런 것들, 출산율로 인해서 병력은 이제는 안 된다. 모병 굉장히 위험하다. 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대한민국 헌재가 얼마나 황당한 판결을 했는지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자, 왜 여성은 징병하지 않느냐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 이게 2011년도에 헌법소원이 들어갔어요. 그걸 2014년 2월 27일 날 선고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 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의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여성은 그럼 못하나? 이 말은 또 없어요. 그 말이 또 뒤에 나옵니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리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 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 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라고 헌재가 판결을 했어요. 아마 이 판결한 판사들은 군대 안 갔다 왔을 거예요. 군에 관심도 없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 애도 어떻게든 군에 안 보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이 생리적 특성이 월경이 있어서 매월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전투 관련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냐? 안 되는 건 아니죠. 하는 거죠. 왜? 지금 여군이 대한민국 군인 중에 5%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 양육의 필요성에 비춰 영내 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우리가 결혼을 해야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우리 지금 군대 가는 남성들 20살, 21살, 22살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아이가 있는 사람들 몇 명 있습니까? 아니, 임신하면 그러면 군 면제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안 되면. 그리고 영내 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그럼 지금 있는 부사관들, 여성 부사관들, 단기 소위들, 여군들 많은데 그 영내 생활 어떻게 합니까? 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안 맞죠. 그래서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지금은 최적의 전투력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목표가 아니라 군대를 유지시키는 거, 최소한의 전투력 확보가 목표다 이거예요. 최적의 전투력 확보가 아니라.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보는 이 내용과 군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 여기는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은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지금 조직을 유지해야 된다. 군대의 규모가 요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최적은 아니라도 된다. 왜? 우리가 군대 가던 1980년대, 90년대 초는 현역 군대 가는 사람이 47%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방위 아니면 면제, 각종 혜택 받아서 뭐 특례 이런 거였어요. 저는 앞으로 뭐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동메달 땄다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땄다고, 어디 국악 또는 뭐 어디 피아노 뭐 세계 콩쿠르에서 뭐 했다고 면제시켜주는 거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TS 저는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단 그런 사람들은 입대 시기를 특별히 늦춰줄 수 있다. 그래서 전성기를 다 보내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한민국이 정말 자긍심 하나도 없을 때 어디서 세계 복싱 세계 챔피언 되어서 홍수환 선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 챔피언 받아오면 그거라도 우리가 국민들이 자긍심 가지려고 카 퍼레이드 하고 하던 그 시절에야 올림픽 금메달 따고 하면 그래 우리 국민들 자긍심 세워졌으니까 박수 면제. 왜 47%만 군 현역 가니까 지금 뭡니까? 92%, 93%가 가도 지금 병력 부족해서 줄이고 있어요. 전부 안경 끼고 상당수가 정신적으로 아파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중대장, 소대장들이 옥이야 금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군면제 그런 거 한다고 합니까? 안 되죠. 이제는 다 가야 된다. 그래서 최적의 전투력이 아니라 최소한의 전투력이니까 이 현재 이거는 안 맞다. 자, 그런데 의무복무는 안 된다. 그런데 간부는 또 된다. 이건 뭐예요? 간부가 훨씬 더 강력한 군사훈련을 받고 훨씬 더 과도한 업무를 하죠. 병사들보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군인 출신도 많으신 줄 아는데 부사관 또는 장교 이거나 현재 아니면은 그 부사관이나 장교를 전역을 하신 분들 병사들 논산훈련소에서 저 같은 사람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거하고 부사관 학교에서 장교 훈련받은 거하고 간부 훈련받은 거하고 차원이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른 강도의 훈련을 받았죠. 여군들이라고 뭐 딱히 헐렁하게 했겠습니까? 다 해요. 간부. 야, 군 여풍당당 장교 부사관 5년 내 60%나 껑충. 왜? 가면 이제 부사관 장기 선발되면 55세 원사 되면 55세까지 그냥 완전히 철밥통 되고 그리고 연금 국민연금 언제 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또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주는데 여기는 군대는 제대하면서부터 바로 원사 전역하면 300만 원 이상 뭐 주고 300 수십만 원을 주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와 이거 좋아 해서 가는 겁니다. 갔더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사들인데 아니 이 남군 하사들은 박스를 이만큼이나 들고 있는데 얘들은 뭡니까 이거? 조그만 거 요거 하나 들고 얘는 지금 이 남군이 들고 있는 야채 요거 한 박스 지금 들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거? 이 짓을 여군들이 군대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군 부사관이랍시고 육군은 훈련 가면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화장실 따로 지어줘야 돼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화장실 그럼 자기가 짓던지 그것도 남군 병사들이 다 지어요. 그리고 막사 큰 거 우리 훈련 가면 뭐 24인용 텐트 지으면 자기는 솔솔 빠져가지고 있고 남군 부사관들 남군 장교들은 병사들하고 다 같이 해요. 자기는 살짝 빠져 있고 힘든 건 뭐 여자니까. 그런데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하고 왜? 공무원 되니까. 이게 맞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군들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투원으로서 보병 전투원으로서 이렇게 지금 자세 좋고 끝내주죠. 그리고 여군들은 임신 출산 여기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포병 기갑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된다 우리 여군도 할 수 있다 해서 갔어요. 포병 장교 있네요. 포병 장교 정말 이 포병 훈련장 가보면 K9 뭐 또는 K55 사격 뻥 하면 뭐 그냥 이 파공이 꽉 옵니다. 만약에 뱃속에 아이가 있다 위험하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군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갔어요. 전차장이네요.
전차포는 더해요. 여기는 직사포라서 이 파공 압력이 또 이 곡사포인 이 자주포보다 야포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이 와요. 그런데도 지금 합니다. 전투기, 저도 뭐 F-16 전투기 타고 각종 훈련을 해봤는데 와, 이건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이 고통은. 그런데 그런 엄청난 구쥐에 따르는 이 엄청난 고통을 40초씩 견디면서 훈련 다 견뎌내고, 저는 6지까지밖에 안 해봤는데 여기는 9지, 저는 20초까지밖에 안 버텼는데 여기는 30초, 40초를 버텨야 돼요. 그런 훈련을 다 하면서 이거 합니다. 헬리콥터 500MD 조종사 하네요. 이제는 또 잠수함까지 하네요. 간부니까 하는데 병사는 못하는 거, 이게 또 뭐냐? 아니죠. 그래서 헌재의 판결은 완전히 틀렸다. 할 수 있다, 우리 여성들도. 그래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 단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병력 자원 부족 문제 해결 가능하죠. 왜? 남자보다 조금 적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뭐 한 남성의 한 90%, 85%는 다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병력 문제 해결돼요. 여성을 받으면.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어떠냐? 여성이 군 의무복무 징병하는 그 나라 예를 한번 볼까요? 덴마크.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72명. 원래 4개월 의무복무였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러시아로 인해서 안보 상황이 악화되니까 12개월로 늘렸어요. 야, 정말 소신 있죠, 여기 국회의원들. 우리나라는 와, 병력 기간 느리면 표 떨어질 텐데 하고는 오히려 더 줄여요. 출산 인구 절벽이다 하면서 문재인 때 더 줄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남자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여성 1인당 출산율 3.0, 18개월 합니다. 남자는 병과에 따라서 좀 강한 전투 부대 같은 경우는 24개월, 그리고 뒤에 뭐 행정부대 뭐 이런 시체말로 꿀보직인 그런 부대는 30개월 이렇게 차등을 둡니다. 우리나라도 뭐 아버지 잘 만나고, 요즘 그런 거 잘 없지만 예전에 그랬죠. 아버지 잘 만나고 하면 아빠 찬스로 그냥 좋은 데 가고, 그런 사람들은 더 해야 되죠. 여기는 그렇게 합니다. 미얀마 뭐 완전 후진국이라 좀 그렇긴 한데 2.15명 24개월 똑같이 합니다. 지금 반군들하고 전투도 같이 합니다. 스웨덴 1.67명 출산율 9개월 합니다. 노르웨이 1.5명, 여기는 12개월인데 역시 이 여성들도 조금 뭐 육체적으로 좀 편한 보직 같은 경우는 7개월 더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공이 여성들이 헌법 소원에서 아니 우리 여성들은 왜 징병 안 하냐, 우리 양성평등 하려면 우리도 징병해라 라고 해서 징병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남성들하고 혼숙을 해요. 같은 생활시 씁니다. 63%가 여군의 63%가 혼숙을 하는데 그 혼숙을 한 여군들이 90%가 나 만족한다. 왜? 똑같은 동료인데 뭐 어때? 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저는 잘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3.0명 출산율, 이거 왜 이러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임신하면 군대 빼줍니다. 그러니 군대 가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대학 졸업하기 전에 결혼하고 임신을 해야 되겠죠. 군대 안 가려면. 얼마나 겁납니까, 여기도. 군대 가면 실전 다 하는데 바로. 우리는 실전을 언제 할지 모르는 나라지만 여기는 가면 바로 실전이니까 진짜로. 가자지구에서 여기서 로켓 나라고 하니까 서한지구. 그래서 어릴 때 출산을 해버려요. 그럼 너 출산했으니까 육아해야지. 그러면 면제. 또 예비군을 또 여기는 뭐 10년씩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도 1년에 30일씩 해요. 그런데 또 출산하면 너 예비군 면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여성들은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해요. 군 면제를 받으려고. 또 군 복무 단축 혜택을 받으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젊은 시기에 출산을 하니까 아이도 튼튼하죠. 우리처럼 뭐 40살, 45살에 첫 번째 출산하니까, 노산하니까 이게 뭐 됩니까? 그래서 정답을 두고 엉뚱한 분야에서만 혈세 펑펑 쓰죠. 아니 20년 동안 380조 원 썼는데 출산율 0.7이면 그 돈 다 어디 갔냐. 이거 이스라엘처럼 양성평등 딱 해버리고 다 징병하고 그러면 병력 문제, 자원 문제 해결되죠. 그리고 출산 문제 해결돼요. 왜? 군대 안 가려고 결혼 빨리 하고 출산 빨리 하니까.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엉뚱한 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젠더 갈등 사라지죠. 왜? 무슨 군복무 가산점이다 뭐다 그런 말 없어지는 거죠. 왜? 다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자, 군복무 하면
가산점 5점. 거기다가 출산하면 가산점 5점.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성들 엄청나게 군복무까지 하고 출산하면 10점 받죠. 군복무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여성은 10점 못 받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 군복무 할래. 그리고 군복무 마치고 나서 출산할래. 왜? 공기업, 공무원 되려면은 가산점을 그만큼 받으니까. 남성들은 출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출산을 한 상태 같으면, 부인이 결혼한 상태 같으면 그러면 뭐 한 3점 주고, 자기가 안 해도 부부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성들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좋네요. 이러면 젠더 갈등 사라지죠. 여성 우대 정책 되죠. 다 해결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우리가 여성부 장관 생겼을 때가 2001년 1월 29일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한명숙 국무총리까지 한 이 여성이 초대 여성부 장관인데 2001년도에 출산율이 급감했습니다. 여성부 만들어줬더니 1월 달에 그때 출산율이 그냥 완전히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확 떨어졌어요. 여성부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뭐 이 좌파들 자기들 뭐 온갖 여성단체, 시민단체 전부 다 자기 편들이니까 거기 뭐 으쌰으쌰 몰아주고 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쭉 오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2016, 17, 18 또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좌파가 집권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더라 라는 통계 결과 우리는 봅니다. 뭐 그래서 좌파라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또 평행선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완벽한 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여성부가 활약을 하는 시기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퀀텀 다운을 한다라는 상황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징병하면 이 병역 문제 해결되죠. 병역 자원 문제 해결되죠. 국가 미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죠. 왜? 이스라엘처럼 여성 1인당 3명씩 놓을 거니까 왜 군 빨리 제대하려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 안 받으려고, 1명 놓으면 뭐 몇 개월 단축, 2명 놓으면 면제,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빨리 젊을 때 출산하지 않겠습니까? 출산하려면 어떻게 되면 결혼해야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처럼 40살, 45살에 첫 출산 그것도 근근히 해가지고, 아유 지금 우리 나이에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지금부터 노후를 어떻게 즐길까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아직도 고등학교 학부모고 60대 후반에도 아직도 대학교 학부모고, 자기는 이제 벌이도 없는데 학비 대줘야 되고,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그려지니까 아유 그러면 안 할래.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거 여성 징병만 하면 다 해결된다. 어떻습니까? 할만하죠?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